리서치 팀 변승재 애니플러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컨텐츠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애니메이션 종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별로는 TV 애니메이션,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TV 애니메이션의 경우 DVD, 굿즈, 스트리밍을 판권으로 수익화를 이룹니다.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경우 극장판으로 흥행과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시청 타겟별로는 키즈 애니메이션, 유스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유스 애니메이션의 경우 완구, 굿즈, 문구 등 2차 상품 매출이 핵심입니다. 애니플러스에 따르면 일본의 애니메이션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4.3%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일본 애니메이션 국가별 계약 건수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해외 매출은 23년도 기준 1.7조 엔을 기록하였는데요. 한국은 이러한 일본 애니메이션의 OTT에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비중은 현재 애니메이션 수입량 중 70%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애니메이션 비중이 큰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은 점차 성장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극장 매출액 3,041억 원을 기록하였고 온라인 유통 매출액 286억 원을 기록하며 한국 애니메이션의 성장의 시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서브컬처 IP를 활용해 TV 방송, OTT, 굿즈 사업, 드라마 제작 및 전시 콘텐츠를 기획하는 종합 콘텐츠 기부입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다시피 콘텐츠 비중이 65%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의 매출을 세분화시켜 나타내면 라프텔이 가장 큰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뒤를 이어 애니맥스, 애니플러스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사는 라프텔, 로운컴퍼니, 애니맥스를 인수한 후 서브컬처 수익직 계열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밸류체인 독점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밸류체인을 보유한다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먼저 아래의 표를 통해 대형 미디어와 애니플러스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미디어의 경우 24년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16억을 기록하였고 애니플러스의 경우 180억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리한 가격 조건과 원가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동사가 보유한 기업을 세분화시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니플러스 애니맥스입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애니플러스와 애니맥스의 매출액이 점차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업계 2위였던 애니맥스를 인수한 후 국내 수입 서브컬처 판권의 85% 이상을 보유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수치라고 알 수 있습니다. 라프텔입니다. 라프텔은 국내 유일 서브컬처 OTT로 6월부터 국내 유료전을 통해 새로운 수익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다시피 CAGR 12.5%로 매출액이 점차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라프텔의 경우 웹툰을 애니메이션화하여 아이프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프텔은 동남아 시장에서도 성장하고 있는데요. 2024년 동남아 6개국 진출 후 GEM 모델로 2025년 30만 MAU를 확보하였습니다. 더 트레이드데스크에 따르면 광고 기반 시청자는 약 1억 6천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동남아 시장은 웹툰 시장 또한 커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라프텔 제차 제작 애니메이션의 수요가 증가하여 동사의 매출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PMNA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애니플러스 아시아, K플러스 채널을 운영하며 일본 애니메이션 및 한국 드라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로운컴퍼니입니다. 아이유, 펭수, 플레이브 등의 MD 상품을 제작하고 플레이브 공식 굿즈를 판매하는 블래스트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니플러스가 보유한 로운컴퍼니의 경우 플레이브 흥행에 따른 상품 매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현재 플레이브는 초동 100만 장을 돌파하였습니다. 플레이브의 흥행은 MD 상품, 앨범 판매량 상승을 일으키며 컨텐츠 매출 확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위메드입니다. 위메드는 드라마 제작사로 웃음의 붉은 끝동 시청률 17.4%를 기록하게 한 방송사입니다. 이를 통해 서브컬처와 메인컬처 모두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디어의 나트입니다. 미디어의 나트는 요시고, 웨스 앤더슨 등의 유명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년간 300만 명의 관객을 유치하였습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 PQ의 증가, 덕후들과 새로운 팬들의 유입이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지역발전연구에 따르면 덕후들은 일반인에 비해 구매 과정에서 노력 수준이 높을 경우 재구매 의도가 크고 덕후들은 일반인에 비해 구매 과정에서 노력 수준이 높을 경우 구전 의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입증된 자료이므로 부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의 논문 결과를 애니메이션 덕후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타쿠의 경우 N차 관객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슬램덩크에서는 28.6%를 기록하였는데요. 이러한 N차 관람률은 수입을 담당하는 애니플러스에게 매우 큰 호재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면 아시다시피 영화 티켓 수익 분배율 중 39.15%를 애니플러스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전의도 또한 오타쿠들에게 적용이 가능한데요. 귀멸의 칼날 한국 리뷰 유튜버 최고 조회수는 950만 회에 달합니다. 이는 덕후들이 영상 제작을 통하여 수익화를 이루어 입문자들이 쉽게 신청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실시한 대규모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서 애니메이션 관련 콘텐츠 공유 비중은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애니메이션 관련 제품에 대한 추천 작소 또한 밀레니얼 세대가 매우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덕후인 오타쿠들 또한 구전 의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멸의 칼날 IP는 매우 중요합니다. 귀멸의 칼날은 약 150만 명의 관객 수를 예측하였습니다. 하지만 9월 30일 기준 515만 명을 돌파하였는데요. 이는 49.5억 원을 기록한 진격의 거인에 비해 매우 큰 수치를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귀멸의 칼날은 후속편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후속편은 전편에 비해 더욱더 큰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를 방증할 자료로는 아래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팬덤 결속력이 높은 해리포터, 트와일라이트, 어벤져스와 같은 작품들은 후속편이 나올 경우 더욱더 큰 매출액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팬덤 결속력이 높은 귀멸의 칼날 또한 매출액이 크게 나타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플레이브 흥행에 따른 MD 상품 수요 상승이 있습니다. 플레이브의 경우 빌보드 200 차트 197위, 멜론 핫백 차트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플레이브 공식 팬카페 화수는 108,228명으로 라이즈, 보이즈 넥스트 도어와 같은 아이돌에 비해 매우 큰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드코어 팬층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MD 및 앨범 잠재적 구매자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레이브는 8월 15일 아시아 콘서트를 시작합니다. 최대 3724명의 예매 대기자를 기록하고 서울 3회차 공연 티켓은 전석 매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투어 대상 나라의 새로운 팬층을 유입하고 국내외 굿즈 상품 매출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타사 아이돌의 성장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보넥도의 경우 전작 대비 41% 증가하였고 라이즈의 경우 앨범 판매량 대비 이후 최고 기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벤치마킹을 통해 포토카드를 활용한 상품 매출 증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입니다. 먼저 불법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진격의 거인 요청 이후 다양한 불법 애니 사이트 고소를 진행 중에 있고 고소 이후 21년부터 라프텔 MA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비춰보았을 때 많은 불법 애니 사이트들이 잡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오버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24년 6월 해당 50억 원의 시비를 전액 소각해 주주 환원을 의식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표를 보시다시피 다양한 인수를 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밸류에이션 측정 아이디어 및 매출 산정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콘텐츠 추정 매출액 애니플러스 애니맥스 월 수신료 약 1,100원에 12개월을 곱하여 수신 신청 채널 가구수 350만 명을 또한 곱해 462억 원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라프텔의 경우 유료 전환 가입자 수 2025년 가입자 수 약 100만 명에서 유료 전환으로 인한 이탈자로 인해 80만 명을 곱하고 9,900원에 6월 유료 전환 후 6개월치를 곱하여 475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귀멸의 칼날 극장판의 경우 누적 관객 수 객단가 1,800원을 기록하였고 550만 명을 곱하여 거기에 수입사 티켓 배분율을 또한 곱해서
약 241억 원으로 예측하였습니다. PMNA의 경우 동남아시아 한류 성장률 9.4%를 보수적으로 잡아 3% 증가한다 하여 94억 예측하였습니다. 상품 매출액 노은컴퍼니의 경우 팬카페 가입자 수 10만 8,894명 중 52.7%를 곱하여 약 86억 원으로 산정하였고 아시아 콘서트에 따른 해외 팬 유입 약 10만 명을 통해 150억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236억 원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기타 매출로는 미디어앤아트가 있습니다. 미디어앤아트는 코로나 이후 국내 체험형 콘텐츠 시장이 연평균 10% 정도 상승에 따라 매출 증가 10%로 잡았고 139억 원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위메드의 경우 복숭아꽃이 피었습니다 공개에 따른 매출 증가 3%를 예측하여 약 130억 원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269억 원으로 예측하였습니다. 2025년 매출 원가 3년치 평균을 가정하여 60%보다 낮지만 가장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작년치 60% 적용하여 1,066억 원 산정하였고 판관비로는 인건비, 마케팅비, 로열티, 지급수수료 등 매출액과 동일하게 증가하지만 판관비율 자체는 플랫하게 서류하여 적용 356억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 271억 원 산정하였습니다. 26년도 콘텐츠 매출 산정 과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니플러스, 애니맥스의 경우 월 수신료 약 1,100원에 12개월 곱하고 신청 가구수 채널 가구수 380만 명 곱하여 약 502억 원을 예측하였습니다. 라프텔의 경우 44만 명, 약 OTT 기업 보수적으로 잡아 CAGR 10% 적용하여 9,900원 곱하고 12개월 곱하여 522억 원 예측하였습니다. 귀멸의 칼날 극장판의 경우 누적 관객수, 객단가 만원으로 예측하고 매출 상승률 29.4% 적용하여 수입사 티켓 배분율까지 곱해서 274억 원 예측하였습니다. PMNA의 경우 동남아시아 한류 성장률 9.4%를 보수적으로 잡아 3% 증가한다 하여 96억 원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상품 매출액의 경우 로운컴퍼니는 팬카페 가입자 수 15만 명 중 52.7% 적용하여 약 118억 원, 해외 팬 유입 가능자 수 5만 명이 또다시 곱하여 75억 원으로 예측하였고 따라서 총 193억 원 예측하였습니다. 기타 매출로는 미디어앤아트 152억 원이 있고 위메드의 경우 133억 원 예측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1,872억 원 예측하였습니다. 26년도 매출 원가 3년치 평균을 가정하여 60%보다 낮지만 가장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작년치 60% 적용하여 1,123억 원 산정하였습니다. 판관비의 경우 플랫하게 20% 적용하여 374억 원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 282억 원 산정하였습니다. PER 밸류에이션 사용하여 2025년 EPS 484, 타겟 PER 12.5, 따라서 목표주가 6,050원, 상승률은 50.5%,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 26년 상승 예상 EPS 542, 타겟 PER 12.5, 목표주가 6,775원, 상승 여력 68.54%,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